돈을 알면 돈이 보인다. 글로벌 금융투자 자산관리연구소 황은호 소장님과 함께하는 황금학교. 시즌1의 1교시 시작해볼까요? 고고! 네, 안녕하세요. 이주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보람차게 일을 한 뒤에 받은 월급. 네, 저의 보상이죠. 근데 말입니다. 이 월급날이 되면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분명히 내 돈이 맞는데요. 하지만 내 돈이라고 해서 평생 이 월급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 돈이라고 말할 새도 없이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고 맙니다. 요즘 말로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서 로그아웃 됐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내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따지고 보면은 지출 구멍 같은 것 있을 거니까요. 세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카드값, 또 각종 공과금, 또 보험료, 생활비 등등 말입니다. 채울 곳 다 채우고 나서 잔고 확인 들어가면은 정말 허무하기 그지없다 하실 거고요.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매달 계속되는 되풀이 과정 같은데요. 우리는 돈 문제로 고민만 하면서 그 결과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그럽니다. 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배우지 못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글로벌 금융투자 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이신 황은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은호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글로벌 금융투자 자산관리연구소 네. 참 저는 처음 들었던 연구소거든요. 좀 네네.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소장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글로벌 금융투자 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네. 이름이 너무 길죠.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름을 혹시 좀 줄일 생각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하려고 했던 네네. 방향을 네. 이름에 담아 놓은 거라서 네. 예, 제가 이제 자산관리 쪽으로만 15년 정도 경력이 있는데 네네. 아직 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네.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칼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관심사 기반 SNS라고 빙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못 들어봤네요. 그래요? 네네. 그 셀러리맨들이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SNS 중에 하나가 빙글이에요. 요즘 다른 SNS들도 진짜 많은데 빙글도 그렇게 선호를 하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올린 재테크 그리고 이제 경제 비즈니스 관련된 제 기사 글이 그 부분에서 지금 분야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꼭 한번 네. 봐야 되겠는데요. 예. 근데 이 소장님이 지금까지 또 해오신 것들과 또 맞닿는 분야가 바로 자산관리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연구소까지 네. 내셨는데 연구소를 황금학교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좀 생소한데 네. 어떤 건가요? 연구소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줄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15년 정도 자산관리 분야에서 일을 해왔는데 제가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만났는데 결국은 느낀 게 뭐냐면 교육이 필요하다. 혹시 그 주혜 아나운서는 돈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교육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네. 아마 주혜 아나운서 세대에서도 아마 학교에서 가르친 경험이 거의 없을 거고요. 네네.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네네. 동아리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는 맞아요,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유행이 지나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재테크 강의로 해서 한번 그냥 일회성으로 듣고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면 내 상황에는 적용이 안 돼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잃기도 하고 실제로 뭐 저는 뭐 수천만 원 잃으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예, 그런 상황을 보면서 금융교육이 제대로 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앞으로 더 힘든 이런 경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서민 경제 정말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 이름이 또 은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황은호 소장의 금융 교육
학교. 그러니까 줄이니까 네네. 황금학교가 되더라고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면 이제 황금이 이제 넝쿨째 들어온다. 뭐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지어봤습니다. 그 교육 저도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이제 앞으로 같이 하실 거니까요. 네네. 자, 이렇게 한국 학교라고 지으셨잖아요. 네. 소장님보다는 네. 선생님이 어떨까 싶은데요. 선생님 딱딱하지 않나요? 그래도 황금 네. 학교니까 뭔가 네. 학교에서 좀 교육을 해주시는 선생님 느낌으로 황쌤 어떠세요? 선생님보다는 황쌤이 좋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럼 제가 앞으로 황쌤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주혜 아나운서 네.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냥 쌤 하는 거 어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영광인데요. 주혜쌤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은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주혜쌤으로 네네. 황쌤 네, 이렇게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저도 이 돈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안 그래도 네. 지금 뭐 주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막 제가 공부를 해서 하진 않지만 네. 이렇게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이 황쌤의 말씀대로라면은 네. 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재테크에 대한 정보나 지식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네. 실제로 내 돈에 대한 지식, 내 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네, 맞아요. 저처럼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네. 더욱더 이 황금학교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든데요. 네. 돈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음. 돈의 이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네네. 대부분이 다 돈으로 이루어지고 또 돈으로 뭔가가 이렇게 되고 하는데 네. 매달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도 월급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네. 항상 네. 부족하지 않으세요?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저는 항상 이제 월급 들어오는 날에 네. 그 돈을 뭐 관리비라던가 네. 적금이라던가 이런 데 네. 이렇게 딱딱 배치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제 생활비를 그 이후에 계산을 하거든요. 네. 이번 달에는 뭐 축의금이나 경조사비나 이런 걸 음. 조금 더 많이 빼놓고 왜 그렇게 비수기 성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빼놓고 네.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음. 가방 하나 못 사고요. 아, 네, 뭐 이렇게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쓰고 네. 이렇게 뭐 특별히 막 큰 돈을 지출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네네네. 그 월급을 기반으로 생활하시는 분, 그러니까 네네. 샐러리맨들 네네. 보면 다 똑같아요. 아, 근데 이제 이상한 거죠. 네네. 다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만 잘 모아서 저축하고 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살만했고요. 네네네. 어느 정도 저축해서 모으면 아파트도 살 수 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투자라는 걸 조금 맛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네네. 요즘은 거의 힘들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네네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결국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중심인 세상인데 돈을 몰라요, 사람들이. 특히 내 돈의 상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내 돈을 매달 벌어도 혹은 네네네. 벌지 않아도 결국 쓰긴 쓰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남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 이런 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주혜쌤은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이 돈을 잘 아는 사람은 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돈이랑 네. 친한 사람. 네, 맞네요. 네, 그런 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계부를 쓰거나 네. 아주 작은 일이라면 가계부를 쓰는 일을 갖고요. 네. 펀드나 뭐 네. 주식이나 신탁이나 뭐 이렇게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다들 보니까 돈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관심은 많은데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하고 잘 아는 건 다른 네네. 거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알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네. 출발점 정도로는 저희가 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네네.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상품을 중요하군요. 어떤 네네. 상품을 하느냐는 사실 뭐 펀드를 해도 되고요, 뭐 금이라는 상품을 해도 되고요, 뭐 부동산을 투자해도 되고요. 네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돈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네네. 저는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쉽게 얘기하면 주머니가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머니가 다르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주머니가 항상 채워져 있냐 아니면 항상 비워져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네네. 뭐 주혜 쌤은 항상 채워져 있으신가요? 저는 뭐 어떨 때는 채워져 있고 또 어떨 네. 때는 비워져 있고 그래요. 네. 뭐 더는 이제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개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근데 대부분은 채워져 있을 때보다 비워져 있을 때가 더 많죠. 그렇죠 예. 보통. 예. 그런데 이제 항상 채워져 있는 사람들, 주머니가 항상 두둑한 사람들을 저는 부자라고 보고요. 그리고 항상 매달 주머니가 비워져 가는 사람들을 전 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부자의 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반대로 서민의 주머니에서는 돈이 항상 빠져나가죠. 네.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점이 네. 버는 돈의 절대량이 다르니까. 네. 네. 이게 전제가 좀 다르지 그러니까 많이 않을까. 벌면 많이 남을 것 같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조사가 있나요, 뭐? 제가 뭐 정확하게 통계에 나온 데이터는 네네. 아니지만요. 네네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뭐 의사 고객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이제 변호사라든지 좀 이제 고소득이신 네.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해보면요. 고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출이 또 그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이라는 그 직업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정년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짧게 번다는 얘기죠. 네. 그건 또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죠. 네. 짧게 벌면서 많이 버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선수 중에 프로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지만 선수 생활이 짧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버는 기간은 짧은 데 비해서 평생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벌면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주머니는 항상 돈이 넘쳐나겠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꼭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걸 공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공식이죠? 부자들의 주머니 공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부자들의 주머니 공식은 간단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남의 주머니로 먼저 갑니다. 대신 적게 나가죠. 대신에 내 주머니로 다시 들어올 때는 아주 많이 들어오는. 큰 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들어서는 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실제로 네. 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체 어떤 거죠? 사업체. 예를 들어서 뭐 카드 회사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혹은 조그만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대부분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자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지금 KB 경영연구소에서 네네. 연구조사한 우리나라 한국의 부자들 작년도 2016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원래 부자셔가지고 물려받은 사람, 그리고 증여를 받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한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 사람. 그런데 갈수록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비중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반면에 대부분 직장인들이죠. 네.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럼 굉장한 유리한 점이네요. 돈을 모으게. 그러면 혹시 오늘 점심 드시고 나서 편의점 이용해 보셨나요? 네. 네, 편의점에서 어떤 거 음료 사 드셨나요? 삼각김밥 먹었습니다. 김밥 먹으셨어요? 왜냐하면 저녁이 네. 제가 오늘 좀 많이 바빠서 네.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아서. 네, 요즘 편의점에서 그 혼족들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거는 기업에서 만든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편의점은 다 대기업의 소유죠. 네. 네, 내가 쓰는 돈들이 다 카드 회사를 통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요. 카드 회사를 통해서 식품 회사로 들어가고요. 다 제조하고 있는 회사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네요. 네. 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어디로 간다고요?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뭐 유통회사, 다 카드 회사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겠죠. 네. 그렇게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소비를 계속 이런 패턴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은 나가기는 하는데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구조로 소비를 하는 거죠. 너무 슬픈데요. 예, 그런데 슬픈데 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네네. 원리를 보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 이 구조를 나한테 유리한 구조로 바꾸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네. 오, 네. 이런 발상의 전환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 그 원리를 이제 설명을 그렇죠. 해주실 거죠. 그렇죠.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제 소비 패턴 중에도 이제 그런 공식이 적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대다수의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이 갈수록 물가도 또 올라가고 그렇죠.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오르지 않는 건 제 월급인 것 같고요. 또 네. 나가는 거는 또 많고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혜쌤은 아나운서시니까 네네네. 또 이 증권 쪽 관련된 네네.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재테크 서적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제가 재테크 관련 방송도 했고 해서 네. 많지는 않고요. 네. 그냥 공부 차원에서 네. 읽어본 적 있죠. 우리나라 재테크 서적 진짜 많지 않아요? 엄청 많죠. 네. 가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 재테크 분야랑 경제 분야랑 증권 분야 뭐 이렇게 해서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가서 보면은 뭘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중에 뭐 하나 딱 골라서 책을 봤어요. 네네. 거의 대부분 내용이 어떤 내용이던가요? 비슷한데요. 저는 네. 그때 자산관리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골랐던 책들은 다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40대 자산관리 방법, 네. 20대 신혼부부의 재테크 방법, 네. 뭐 50대 노후 관리 방법 뭐 이런 네.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세대별로 나눠서 주로 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금 추천하고 저축 추천하고 이런 거요. 예. 일단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신 그쵸. 셈이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딱 맞는 재테크 서적이 있다. 못 찾아보셨죠? 네, 못 찾아봤죠.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분들 보면은요, 대부분 재테크 서적을 많이 읽어도요, 본인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대부분의 재테크 서적이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부자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정말 안타까운 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내 돈의 쓰임새,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얼마 만에 뭐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부자라는 것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한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보다 재테크하는 거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요즘은 특히 그런데 네. 그래도 부지런히 좀 따라하면 네. 부자까지는 아니라도 네. 좀 돈을 더 벌 수 있고 또 조금 더 돈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뭐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재테크 해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네네. 있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 소득의 직장인의 어떤 소득으로 해서 네네네. 서민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머니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득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됐던 케이스를 가만히 보면 원래 부모님이 부자였거나 그게 불가능하다. 이미 나는 흑수저였다라고 네. 한다면 투자하거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먼저 투자를 얘기를 해볼까요? 주혜쌤은 투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최근 들어서 네. 뭐 수익률 공개는 안 하셔도 될 것 오늘 같고요. 확인해봤는데 하나는 떨어졌고 하나는 올라갔습니다. 2개 나오고 계세요? 2개 했는데요. 네. 아주 음. 그 소정의 금액으로. 네.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뭐 얘기하기는 금리가 인상되면은 아주 뭐 큰 파동이 있고 네네. 뭐 위기가 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주식 시장은 올랐거든요. 그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브렉시트 있었을 때도 네네. 브렉시트 딱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식 떨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그랬는데요. 네.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것도 돈의 흐름이나 돈의 네네. 구조, 돈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요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될 거냐 말 거냐 막 투표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때 브렉시트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안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성견지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당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건 솔직히 안 될 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요? 네. 저희 좀
네. 성견 지명이 있나 봐요. 네. 왜냐하면 그 세계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주머니 공식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네네. 내 주머니에서 남의 주머니로 갔다가 남의 주머니에서 다시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건데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뭐 지금 어떤 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식이나 펀드를 하면 대부분 내 주머니에서 일단 먼저 나가죠. 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가 있죠. 자산 운용 회사가 있고 혹은 이제 은행에 뭐 예금이나 적금을 하시게 되면 은행에서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잘 불려서 큰 돈을 만들면 그 돈을 이제 내 주머니로 다시 가져왔을 때 투자해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한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던질 투에 재물 자자. 그래서 재물을 던진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던질 때 보면 망설이죠. 예, 투자를 할 때는 내 주머니에서 나갈 때 적게 나가고 들어올 때 많이 들어와야지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들의 주머니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네. 투자의 그렇네요. 패턴이 네. 결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주머니 공식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잘 되시면 주혜쌤은 이제 곧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럼 저 여기 안 오게 되는데 어떡하나요? 그 부자 되시기 전에 끝내야죠. 네. 현명하시네요, 역시. 네네. 네. 근데 참 투자가 네.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고요. 네. 진짜로 그 서적 같은 거 많이 봐도 적용이 안 된다는 아까 그 말씀은 정말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옆에서 누가 나 수익을 좀 봤어. 네. 괜찮은 거야. 한번 해볼래라고 권유하면 일단 슬쩍 그래 하면서도 경계심이 먼저 일잖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해야 되나? 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네. 대부분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돈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일단 항상 돈이 나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자들은 돈을 던져요. 그런 용기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경험이죠. 경험이구나. 그렇죠.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어떻게 해서 다시 내 주머니로 오는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돈을 던졌을 때 그렇죠. 나에게 더 큰 돈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지금 또 던질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서민이나 뭐 경제 전공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뭐 여유 자금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면 사실 힘들어요. 이런 경험을 위해서 내 돈을 함부로 던지겠다고 네. 마음을 먹는 건 네네. 어떻게 보면은 모험을 좋아하는 부류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게임을 해가지고요. 게임을 게임이요? 통해서 네네. 네. 이 투자에 대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임이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그 게임 맞나요? 네. 혹시 주혜쌤도 어렸을 때 해보셨을 것 같은데 부르마블이나 예, 그럼요. 많이 네, 했죠. 모노폴리 네. 혹은 뭐 모두의 마블 뭐 이런 거. 저 지금도 뭐 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네. 프렌즈 팝콘이랑요. 네. 네. 아. 포켓몬고도 하고요. 네. 네. 그런 거 되게 게임 좋아해요. 네. 해보시면 네. 되게 재밌죠. 재밌죠. 네. 근데 거기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공식이나 원리가 들어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요. 네. 저는 왠지 그 게임이라고 하면 네. 저도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네. 중독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오락 그렇죠.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랑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떤 원리나 공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뭐 게임하면 그냥 그냥 잠깐 심심풀이. 그쵸, 맞죠. 그리고 스트레스 네. 날리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 때우기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죠? 네네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로 네네.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로버트 기요사키는 9살 때부터 부자 아빠하고 모노폴리 게임을 하면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네네. 모노폴리가 그 미국판 부루마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걸 가지고 9살 때부터 계속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무슨 게임을 했을 때 부자가 된다. 정말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그 전에 좀 알아야 될 게 있다고요. 일단은 게임을 하기 전에 게임을 할 때 게임 머니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일단 그 게임 머니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 게임 머니도 간접적으로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쓰고 있는, 그러니까 매일 쓰고 있는 돈인데 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진실이 있어요. 네. 오늘 황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네. 이거 돈에 되게 대한- 비싼 겁니다. 네. 비싼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네. 기대를 해도 되겠죠. 네. 아마 다른 데서 잘 듣기 힘드신 내용일 거예요. 네, 저희 황금학교 네. 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네.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돈에 관한 지식에 이어서 진실까지 네.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5가지 정도 소개할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네, 첫 번째가 뭔가요? 일단은 제가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거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네, 지식은 새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이미 있던 건데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파헤치는 거 이제 진실이라고 네네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이미- 궁금해지네요. 네, 이미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 돈을 낳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월급날 돼서 돈이 벌리면 돈 자동으로 어디 가죠? 은행 가죠. 은행으로 가죠. 은행에서는 그렇게 모인 돈으로 사업을 해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은행은 돈 보관을 해주고 또 돈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돈으로 거래를 하는 통로나 창구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신에 이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수수료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아, 맞나요? 은행은 네. 수수료 회사입니다. 아, 은행은 어머, 네.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가지고 오는 금융 소비자들이 가지고 오는 돈을 모았다가 대출을 해주죠. 네네. 정확하게는 첫 번째 대출을 해줍니다. 네네. 대출 회사예요. 네네. 그리고 대출을 해주고 나서 그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이자가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네. 예금 이자하고 대출 이자의 차익을 먹는 수수료 마진을 먹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예대 마진이 은행의 주 수입원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예금 뭐 저축 많이 안 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펀드를 판매하는 수익원, 그리고 은행에서도 보험을 팔지 않습니까?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보험을 판매해서 얻게 되는 수익원, 이런 수수료들이 주 수입이 되는 거죠. 그 근데- 은행과 보험 결합된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은행은 남의 돈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돈을 벌어서 더 큰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 은행에서는 100억을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를 대출해 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이용한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편리한 그 회사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사람들은 은행을 이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참 은행은 신기한 안전한 거죠. 곳. 예,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뭔가 되게 든든한 곳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 그 점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좀 네. 광고 때문일까요? 뭔가 좀 네. 이렇게 방금 그 쌤이 말씀하신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주혜쌤도 지금 금융권에서 그렇죠. 근무하시지만 네. 항상 그 금융권에서 광고할 때 보면 고객들이 선호하는 어떤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쵸. 뭐 유명 스타들을 많이 씁니다. 결국 신뢰도를 높여주는 광고를 하죠. 하지만 그 신뢰도를 높여주는 광고는 누구 주머니에서 나갔냐면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은행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네. 저희 돈을 가지고 그렇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이 우리한테 갑질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당당하게 갑질을 해야 되는데 네. 번호표 끊고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 네. 아쉽죠. 네, 네. 맞아요. 네네. 지금 뭐 또 은행 다니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또 네. 네. 아니, 뭐 괜찮아요. 뭐 저는 뭐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돈을 버는 시스템의 원리를 알아서 네. 돈이 돈을 낳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두 네. 번째는 그럼 뭘까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돈은 실물이 아니라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 8년도 굉장히 큰 전 세계 큰 위기가 있었죠. 그걸 저희들 금융 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브프라임 대출 네네. 관련된 네. 모기지 상품으로 해서 네, 알고 발생된 있습니다. 건데 네. 사실은 그 거래할 수 있는 대출액 자체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그 대출 리스크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대출은 신용이 있거든요. 신용이 되어야지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기준이 돈을 얼마나 많이 예치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얼마나 많이 거래했느냐로 신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1억이 예금되어 있는 분들이 신용이 좋은 게 아니고요. 매달 신용카드로 500만 원 정도씩을 꾸준히 1년 12달 계속 쓰시는 분들이, 그리고 연체하지 않는 분들이, 은행 연체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분들이 신용도가 제일 더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출을 하고 꼬박꼬박 잘 그렇죠. 갚는다면은 네. 더 신용이 좋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여쭤보면 대출이 전혀 없는 사람이 신용이 좋을까요? 아니면 대출을 해서 꼬박꼬박 갚는 사람이 신용이 더 좋을까요? 후자죠. 그렇죠. 네. 그러면 대출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신용이 높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출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 중에서도 현명한 사람들은요, 은행에서 VIP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예, 그리고 은행은 빚이 많은 사람하고 기업을 우선시해서 VIP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숫자에 밝아야 되겠죠. 아, 이 대출이 이자가 싼지 비싼지,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인지 아닌지. 그래서 숫자에 밝은 사람이 투자를 잘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은행에서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VIP 분들 보면은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단위가 다르죠. 네, 그래서 네. 은행 분들이랑도 진짜 많이 친해지시고 그렇죠. 거의 뭐 은행을 정말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자주 드나드시는 네. 그런 분들이 보통 VIP시잖아요. 은행이 수수료를 낳는 회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횟수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회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은행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가 있으신 분들은요, PB 분들이 우선적으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제발 한번 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도록 또 내부에서 또 가르쳐요. 네. 네. 아이고 듣다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지금. 재밌는가요? 예, 재밌네요 네. 저는. 가능성 있습니까? 네. 네, 뭔가 괜찮은데요. 네, 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진실까지 알아봤죠. 네. 앞으로 남은 세 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자, 세 번째 진실 뭔가요? 네. 처음에 그 주혜쌤이 얘기하셨던 힌트가 있었어요. 돈과 친해져야 된다. 저는 이거 보고 생각한 게 아닌데요. 네, 가능성이 진짜 있는 이게 거예요. 네, 부자가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제 경험을 믿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이미 뭐 지금 투자도 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진실 네.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돈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네, 기사를 보거나 뭐 신문 기사를 보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자기가 직접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더 뭐 원론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돈을 자주 만지면 됩니다. 돈을 자주 만지면 네. 돈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정말. 네. 그런데 요즘 돈을 자주 만질 수가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로 거래되고, 그리고 현금을 거의 안 그렇죠. 쓰죠. 현금을 거의 쓰지 않죠. 네네. 그 현금은 어디가 있을까요? 은행에 가 있네요. 은행에도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만 오가는 겁니다. 네네네네.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돈과 가장 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기업에 있는 오너들이겠죠. 네네. 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요, 작은 사업부터 시작했어요. 네. 혹은 어떤 장사, 조그만 상회라고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을 일구어서 지금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내용을 사업이나 장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핵심은 뭐냐면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물건을 사거나 팔 때 항상 현금으로 거래를 해왔던 거죠. 아주 젊었을 때부터, 아주 작은 사업을 하면서부터.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 CEO들이 핵심 업무로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많이 팔아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팔게 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팔게 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번 돈 중에서 많이 남기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많이 파는 거, 그리고 많이 남기는 거. 이 두 가지만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타고난 마케터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사꾼이죠. 예.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팔려면 남들이랑 다른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팔아서 번 돈을 얼마나 남길지를 생각하려면 네, 그 수익과 그다음에 네. 손해 마진이라 그래야 그렇죠. 되나? 그런 네. 것들에 대한 계산도 빨라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굉장히 네. 똑똑한 마케터들이 돈을 네. 돈이랑 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말로 하면 영업이거든요. 사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를 영업이라고 보면 네네. 영업은 사실 큰 지식이 필요하진 않아요. 음. 그렇죠? 숫자에 밝으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대인 관계가 좋다든지 아니면 협상의 어떤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영업력이 뛰어납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 대부분 그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대기업 오너들 같은 경우는 학력이 그렇게 높은 분들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게 되면 그리고 돈과 친한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네. 근데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많네요. 그럼요. 그래서 나름 진정성이 있습니다. 황쌤 뭔가 네, 계속 믿음이 가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자, 네 번째 진실도 말해주시죠. 예, 네 번째는 돈도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 돈 그런 거 만지고 나면 뭐 꼭 손 씻으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손을 씻으라고요? 예, 돈을 만지고 나서는 꼭 손을 씻으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네. 그랬군요. 강아지 만지면 손 씻으라고 했었는데 네. 저희 할머니께서 네. 그만큼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아.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네. 돈을 하나의 상품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품은 비싼 상품도 있고 싼 상품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비싼 건 좋은 거, 싼 건 왠지 안 좋은 거 이런 이미지가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 모든 상품은 수요가 많으면 즉 살 사람들이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고요. 수요가 적으면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내가 항상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사회에서 나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건 나에 대한 수요 어떤 황쌤의 해석인가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고액 연봉을 받는 어떤 직장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많은 연봉을 줄까요? 그만큼의 사용 가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거 참 슬픈데요. 참 슬픈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그게 자본주의 원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러면 사람도 상품에 불과한 네. 상황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뭐 나란 사람도 하나의 상품이고 돈도 하나의 상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상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아요. 그래서 어떤 돈은 더 가치가 있고 어떤 돈은 가치가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지불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뭐 이해하자면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나요? 자주는 아닌데 네. 네. 몇 번씩 네.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갑니다. 가게 되면 항상 환전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환전할 때 어떤 돈은 비싸고 어떤 돈은 싸요. 많이 환전이 되고 적게 네. 환전이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뭐 경제가 부국이거나 안정된 나라일수록 환전하게 되면 비쌉니다. 네. 즉 적은 돈을 환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돈에도 서로 나라마다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명품 가방이 비싸잖아요. 명품 가방이 비싼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항상 그 브랜드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저는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마트에서 안 팔기 때문에 그래요. 아, 백화점에서 팔아서? 예, 백화점에서만 네네. 팔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상품의 가치를 알고 가격이 싼지 비싼지는 이미 지불하기 전에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들이 보통 이렇게 그렇죠.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네 번째 진실은 뭐냐면 돈도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라는 네. 겁니다. 그 저희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품이고 네. 돈도 하나의 상품이다. 좀 이렇게 슬프지만 네. 네, 현실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다섯 번째 진실은 뭔가요? 다섯 번째는 사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고 교육하면서 네. 많은 분들한테 적용해 보기를 권하고 있는 건데요. 돈은 창조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절대 뭐 이렇게 그 위조 지폐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창조를 하냐면은요. 사업과 투자를 통해서 창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젊은 억만장자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IT 사업가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 아이템을 창출해 가지고요. 투자가들의 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대박을 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네. 그런 SNS 중에 하나인데 인스타그램. 그렇죠. 네, 그것도 네. 해당이 되죠. 네네. 네. 네네. 제가 알기로는 12명의 멤버가 이 네. 인스타그램을 창립한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2년도 안 돼서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실리콘밸리의 신화예요. 뭐냐면 2년도 안 돼 가지고요. 페이스북에 팔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투자했던 가치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돈으로 팔았는데 자그마치 10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 돈으로는 뭔가 얼마나 되나요? 1조가 넘죠. 2년 만에 1조가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어, 네. 이렇게 지금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아이디어 하나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면요. 돈을 만들어지는 데는요. 시스템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만 창출돼도 대박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어렵다는 거죠. 만들어내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예를 드냐면 제가 쉽게 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네. 돈은 항상 따라오는 강아지지 막연하게 쫓아갈 사슴이 아니다. 좀 어렵죠. 네, 어렵네요. 그런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문구가 앞으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강아지를 주식시장에 비유해가지고 설명했던 분이 그 워렌 버핏 아시죠? 네네. 워렌 버핏의 스승이 벤자민 그레임이라는 유명한 네네. 투자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분이 미스터 마켓이라고 해서요. 주식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한 사람으로 의인화를 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를 뭐로 얘기했냐면 강아지,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들을 강아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왜 주인이 강아지를 끌고 다닐 때 보면 항상 외출할 때 목줄을 갖고 다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 목줄을 잡고 있는 한 강아지는 그 목줄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죠. 네. 예, 그래서 항상 강아지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중심에는 미스터 마켓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의 주인인 그 미스터 마켓, 예, 한마디로 개주인이죠. 예, 개주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항상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도 내가 이 시장에 어디에다 갖다 놓겠다고 했을 때 그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만 잡을 수 있으면 돈을 그 안에서 앞으로 가게끔 만들 수도 있고 뒤로 가게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네. 부연 설명을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쫓아갈 사슴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유럽의 그 투자의 대가 중에 앙드레 코스텔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부분의 서민, 대부분의 대중들은 투자를 할 때 막연한 사슴을 쫓아다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환상을 쫓아다니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낼 가치나 내가 만들어낼 어떤 수익의 출발점은 이미 내가 시작할 때, 투자를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뭐 경기가 아주 침체돼가지고 전체가 다 투자를 했는데 죽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들이 항상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뭐 돈이 항상 부족하고 경기가 좋다고 해서 항상 돈이 넘쳐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돈을 쫓기보다는 네. 미래에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더 큰 돈을 가져다 줄 그런 네. 아이디어나 네.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대처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5가지 진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결국 우리가 알 수도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발상을 전환해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돈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또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저는 오늘 그랬거든요. 네. 이거.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사회 상황이라든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내 돈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내 돈에 대한 정확한 시각 그리고 진실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네. 5가지 진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네. 이런 뭐 지식이나 진실이나 뭐 이런 거 말고도 네. 요즘 참 시국도 어렵고 또 그렇죠. 경기도 많이 침체가 된 상황에서 네. 돈을 만지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그런 그렇죠. 현실이죠. 그렇죠. 더구나 또 서민분들은 한숨이 늘어날 정도로 이런 네. 난국인데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뭐 시국 안 좋은 거는 뭐 지금 뭐 몇 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었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5월달에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어수선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선이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해에는 대선 당시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침체된 경기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느냐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집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가요. 대기업의 재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선순환되는 게 아니라 몰린다는 거죠. 예, 그 몰려 있는 돈들이 선순환 되려면은요. 아주 작게 쪼개져 가지고요. 여러 군데서 돈이 돌아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대한 기업이 아니라요. 강한 작은 기업, 강소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업들의 작은 기업 하나하나가 잘 살아갈 때, 그러니까 매출이 잘 돌고 돈이 잘 회전하고 할 때 결국 시장의 전체 자금 흐름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 과감하게 사업을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사업으로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렇게 과감하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나중에 이제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돈에 대한 5가지 진실만 봐도 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인데 대부분 작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냐면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요즘은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요. 단돈 100만 원으로도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주변에 널려 있는데 보지 못할 뿐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시국도 어렵고 참 안 좋은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이럴 네. 때일수록 네. 더욱더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서 네. 또 도전을 하는 그런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황금학교에서 이 황쌤과 함께 돈에 관한 지식과 5가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네. 황쌤, 네. 2부에서는 게임 한번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 게임으로 해서 다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요. 집에 돌아가셔서 주혜쌤도 한번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게임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다를 겁니다. 이 게임이라는 콘텐츠랑 돈이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진짜로. 예, 좀 앞으로 예고편으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제가 이제 아들하고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하면서 네. 실제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에서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네. 실제로 얻어낼 수 있는 팁을 한 10가지 정도를 발견해냈어요. 10가지나요? 네,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그것만 배우셔도 주혜쌤이 나중에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오늘 황금학교에서는 황쌤과 또 돈에 관한 지식 5가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황쌤, 네. 2부에서는 게임 한번 하시는 건가요? 네, 예, 아주
재미있고요. 네. 유익한 내용으로 해서 게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네. 예, 그 전에 네. 네, 다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머니벤처라고 치시게 되면 카페가 나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들으셨던 내용을 글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황은호 소장님의 황금학교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재밌는 수업으로 황금학교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 저희 꼭 출첵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또 뵐게요.